자,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표는 두 이온과 두 이온 A 플러스와 B가 마이너스에 대한 자료이다. 자, 일단 얘가 A 플러스라는 거는 양성자가 더 하나 많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양성자 하나 더 많으니까 11개. B가 마이너스는 전자가 두 개 더 많다는 거니까 양성자는 8개. 그래가지고 핵전화량은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이고, A의 질량수는 중성자수 12개, 양성자수 11개니까 23이 돼야 되죠. 틀렸고, B의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는 8분의 8이니까 1 맞고. 자, 표는 자연에 존재하는 수소와 산소의 동위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두 개 다 이제 1H와 16O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의 평균 원자량은 16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뭐 16.000000 뭐 1 뭐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틀렸고, 모든 동위원소에서 중성자수가 양성자수보다 크다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이것도 이제 보면은 모든 동위원소 같거나 작다. 아니, 당장 이것만 봐도 얘는 1H면은 양성자수 하나에 중성자수는 없다는데, 얘는 양성자수 1개, 중성자수 1개. 얘는 양성자수 산소가 8번이니까 8개, 중성자수 8개, 양성자수 8개, 중성자수 9개, 양성자수 8개, 중성자수 10개. 여기서 성립을 안 하죠. 여기는 양성자수가 중성자수보다 많죠. 때문에 틀렸고, 1H와 16O가 결합한 물분자와 2H와 18O가 결합한 물분자의 성질은 같다. 요게 조금 그런데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예요. 물리적 성질은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뭐 여기는 화학적 성질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 같으니까는 뭐 맞다 하면 이게 맞고. 그린 가에서 다는 수소의 세 가지 동위원소의 입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얘네들을 보면은 가는 지금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질량수가 1, 얘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있으니까 질량수가 2, 얘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있으니까 질량수가 3인데 평균 원자량이 1.000이야. 그 말은 곧 얘는 1이 엄청나게 많다. 만약에 2가 엄청나게 많았으면 평균 원자량이 2가 되었고 3이 엄청나게 많았으면 평균 원자량은 3이 됐겠지. 근데 평균 원자량이 1.00794다. 그러면 이제 1이 엄청 많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니까는 이제 기억이 맞는 말이고, 나는 이렇게 표시한다. 질량수 2, 원자번호 1, 그 다음에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니까 전하량은 없고, 그 다음에 다는 질량수 3이니까 질량수가 가장 큰 동위원소이다. 맞죠? 그림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 분자와 염소 분자의 분자량에 따른 존재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문제 아주 좋아요. 자, 수소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자량이 1이니까 얘가 존재할 수 있는 게 1H, 2H, 3H가 존재가 가능하죠. 이건 좀 여기다 쓰자.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H, 2H, 3H가 가능하고, 그리고 H2라는 거는 어쨌든 1H, 2H, 3H 이런 것들이 만나니까 이제 H2가 결합이 가능한 거는 1H와 1H가 하느냐, 1H, 2H가 결합하느냐, 1H, 그 다음에 3H가 결합하느냐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H2의 분자량을 보면 얘는 2가 되겠고, 얘는 3, 얘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 2H와 2H, 그 다음에 2H와 3H. 이것도 얘 이제 분자량은 4, 얘는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3H, 3H, 6이 되겠고, 결국 얘가 가능한 분자량이 가능한 게 2, 3, 4, 5, 6 이렇게 5개 가능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2가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11H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한다. 결국에는 1H가 가장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염소의 이제 원자 번호가 17번이고 얘는 이제 염소는 35CL이랑 37CL이 있는데 얘도 이제 CL2다 그러면 이제 CL이 두 개 결합한 거니까 35짜리 CL이랑 35짜리 CL이 결합한 거고 그다음에 35CL, 37CL, 그다음에 37CL, 37CL 이렇게 하면 얘 이제 분자량은 35 더하기 30 하면 70, 얘는 35 더하기 37 하면 72, 얘는 37, 37 더하면은 74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분자량이 70이 제일 많고 얘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얘인 거 보니까 얘는 이제 원자량이 35가 더 많다. 35가 제일 많고 37은 그 정도 있는데 자 이러한 자료로부터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36이다. 이거를 이제 유추할 수는 없죠. 35와 37 중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의 비율이 1대 1이어야지만 즉 이렇게 따지면 35도 똑같고 37도 이제 그 얘네들의 비율이 1대 1이어야지만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이 36이 나올 텐데 얘네들의 비율이 만약 1대 1이었으면 여기 70짜리 저기 뭐야 CL2 72짜리 CL2 74짜리 CL2가 비율이 1대 1대 1은 아니구나 1대 1의 비율로 나와야겠죠. 얘네들의 비율이 똑같다면 35와 37이 1대 1의 비율로 있다면 근데 1대 1의 비율이 아니라 이 30 그러니까 70짜리가 더 제일 많고 그 다음 72 그 다음 74짜리가 제일 적다고 나왔으니까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은 36이 아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지. 다시 설명하면은 염소의 평균 원자량이 36이려면은 35와 37짜리가 1대 1의 비율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CL2가 70짜리, 72짜리, 74짜리가 1대 1의 비율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70짜리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이제 결론이 나왔으니까 35짜리가 37짜리보다는 더 많다라고 이제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자연계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HCl 분자는 H 같은 경우는 1H가 제일 많이 존재하고 CL 같은 경우는 35CL이 제일 많이 존재하니까 결국 제일 많이 존재하는 이 HCl은 1H35CL이 맞다. 그 다음에 분자량이 다른 HCl 분자는 4가지이다. 1H, 2H, 3H, 그 다음에 35CL, 37CL. 여기서 이거는 다 조합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조합을 해보면은 1H와 35CL 그 다음에 1H와 쓰기 귀찮아 그 다음에 2H와 35CL 2H와 37CL 그 다음에 3H와 35CL 3H와 37CL 이렇게 총 6가지가 가능한데 여기서 보면은 얘의 분자량 36 얘의 분자량 37 얘의 분자량 38 그다음에 얘의 분자량 38 얘의 분자량 39 얘의 분자량 40 즉 분자량이 다른 그 HCl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존재 가능하다. 38짜리는 이제 어쨌든 1H37 3H35 이렇게 다르더라도 어쨌든 분자량은 38로 똑같으니까 서로 그 다른 HCl 분자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고 다음 중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을 나랑 까닭을 오는 것은 요거 이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이기 때문에 요거들 수소는 중성자가 없기 때문에 뭔 소리예요? 수소는 양성자 한기 때문에 이게 상관없고 다양한 빛을 내기 때문에 그 다양한 빛이 지금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수소는 전자를 한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어쨌든 불연속적으로 나오고 그 수소가는 얘네들이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모든 부분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즘 보듯이 그렇게 돼 있는 거면은 이제 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얘네들이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똑똑똑 끊어져서 나온다. 그 말을 이제 얘네들의 이제 위치 에너지랑 이제 연관시켜서 보면은 내가 이런 경사면에서 만약에 공을 굴려준다. 응? 그럼 얘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되게 시시각각 되게 이제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쭈쭈쭈쭈 얘네들이 흘러내려가면서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점점 똑같이 변할 텐데 만약에 내가 여기 경사면이 아니라
이런 계단에서 내가 공을 굴려준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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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져서 이제 위치 에너지가 변하지. 이 중간 과정에서 얘가 바로 떨어져 버리니까 위치 에너지가 우리가 포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기 전자들이 이제 위치할 수 있는 거는 원자 안에서 모든 부분을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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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네 군데만 갈 수 있는 것처럼 전자들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일정한 껍질들만 갈 수 있지 그 중간 관계로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원자 모형은 원자핵이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전자 해가지고 이렇게 전자들이 점유할 수 있는 곳은 특정한 지역으로 그 정해져 있다라는 게 이런 5번 같은 설명입니다. 자, 그림은 임의의 중성원자 A와 B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중성원자라고 한 거 보니까는 이제 전자수와 양성자수가 똑같겠죠. 그럼 얘는 지금 플러스 4, 얘도 똑같이 플러스 4인데 지금 A 같은 경우는 1껍질에 2개, 2껍질에 2개에서 굉장히 안정한 상태인데 B 같은 경우는 1껍질에 2개, 2껍질에 하나, 3껍질에 하나 있어요. 결국 2껍질에 있는 하나가 3 kop질로 이제 전자 전위를 해서 올라갔다. 에너지를 이제 흡수해서 올라갔다. 결국 얘는 들뜬 상태다. 이렇게 흡수해서 올라갔으니까 얘는 굉장히 안정한 바닥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A와 B는 같은 원소이다.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같은 거 보니까 얘네들은 원자 번호가 4번 똑같은 뭐야 어디 갔어? 문제 어디 갔어? 베릴륨이 되겠다. 그래서 같은 원소라고 볼 수가 있고, A가 B보다 안정한 상태다. A는 바닥 상태, B는 들뜬 상태가 되니까 안정한 걸 맞고, A에서 B로 갈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얘는 지금 안정한 상태인데 들뜬 상태로 가려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주고 넘어가고, 자, 표는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으로 구한 각 전자의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이다. 수소원자의 전자가 마이너스 182kJ의 빛 에너지를 방출하며 전이했다. 이 전자 전이에 해당되는 빛의 영역을 이렇게 짝지은 것은, 자, 보면은 이제 K 껍질이 이제 원자기랑 제일 가깝죠. K, 그 다음 L, 그 다음 M, 다음 N. 그래서 K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312, 여기는 마이너스 328, 여기는 마이너스 146, 여기는 마이너스 82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182kJ의 빛 에너지를 방출하면 전이할 때 182가 뭐 여기서 여기 빼면 182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여기 빼면 182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여기를 빼었을 때 182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L껍질과 M껍질 요 사이에서 이제 에너지가 전자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건데, 방출했다는 건 높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간다는 말이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이제 M껍질에서 L껍질로 전이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M껍질에서 K껍질로 떨어진 거는 라이먼, L껍질로 떨어지는 건 발머, M껍질로 떨어지는 건 파신 계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M에서 L로 떨어졌으니까 L껍질, 즉 발머 계열이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2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고, 그림 가와 나는 에너지 상태가 다른 수소원자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수소원자니까 전자 한 개 있겠죠. 전자 한 개가 이제 1껍질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안정한 상태, 이게 들뜬 상태, 바닥 상태, 들뜬 상태. 잠깐만 전화가 왔네. 3번 가는 K껍질에 나는 M껍질의 전자가 존재한다. 이게 순서대로 K, L, M이죠. 가는 K껍질, 나는 M껍질 맞고, 가에서 나로 전이할 때 가시광선 영역을 흡수한다. 가에서 나로, 즉 1껍질에서 3껍질로 갈 텐데 이 가시광선 1껍질, 2껍질, 3껍질 K, L, M, 라이먼, 발머, 파센, 그 다음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가에서 나, 즉 1에서 3껍질로 가는 거니까 얘는 지금 3껍질로의 전이죠. 3껍질로의 전이고 1껍질에서 3껍질로 올라가는 거니까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적외선을 흡수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가시광선을 흡수해야 된다니까 얘는 이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아니야, 얘는 적외선을 흡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외선을 흡수해야 돼.
왜냐면은 이게 1껍질로 떨어지는 게 이제 라이먼 계열 자외선 흡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3껍질에서 1껍질로 떨어진 거니까 이거가 이제 라이먼 자외선을 방출하는 거지. 3에서 1이니까. 근데 이걸 지금 1에서 3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얘는 이제 자외선을 흡수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틀리긴 했는데 얘는 이제 자외선을 흡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가에서 나로, 나에서 가로 에너지 전자전이 할 때, 뭐 어쨌든 같은 껍질을 왔다 갔다 거리는 거니까 출입한 에너지 크긴 같으니까 5번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136번. 그림은 수소 원자의 발모 계열의 선 스펙트럼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발모 계열이라고 하면 이제 이 껍질로 떨어지는 거죠. 이 껍질로. 뭐 3, 4, 5, 6, 7 이렇게 돼 있고. 발모. 얘가 이제 가시광선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낸 거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합니다. 즉 파장이 작을수록 에너지는 크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기 뭐야 410, 434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장을 내가 이제 나눠서 설명하면 410, 434, 486, 그 다음에 656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노미터 생략하고. 그러면 656의 이제 파장이 얘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반대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갈수록 감소해야 된다 이거지. 즉 656에 나와 있는 이 B에 나와 있는 이런 전위가 에너지가 제일 적은 전위. 그럼 이제 그 전자껍질을 그려봤을 때 1, 2, 3, 4, 5 중중중 그려봤을 때 이 껍질 지금 발모 계열이니까 이 껍질로 떨어지는 전이죠. 그러면 5에서 4로 떨어지든 4에서 3으로 떨어지든 3에서 2로 떨어지든 어쨌든 에너지가 가장 낮은 전이는 3에서 2로 떨어지는 게 제일 에너지가 작겠죠. 4에서 2, 5에서 있는 에너지가 점점 커지니까 결국 이 B 656은 3에서 2로 떨어지는 전이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 큰 에너지 전인 얘는 4에서 2로, 얘는 5에서 2로, 얘는 6에서 2로 떨어지는 전이가 된다. 자, 이렇게 놓고 A선의 에너지는 B선의 에너지보다 크다. 이거는 방금 설명했죠. 이게 에너지가 제일 작고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커진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N이 커질수록 인접한 두 전자껍질 에너지 차는 작아야 된다. 이 N이 커진다는 말은 껍질이 올라간다는 건데 껍질이 올라갈수록 지금 이 방출하는 파장의 요 크기들이 점점 쪼밀해지는 게 보이죠. 그 말은 결국 얘네들의 에너지 차이로 그만큼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고. 2P에서 1S의 전자전위에 방출되는 에너지는 A선의 에너지보다 크다. 자, A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6에서 2로 전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나온 거는 2에서 1로 전이 된 거니까 이거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죠. 6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36분의 K, 그 다음에 이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K. 이것도 얘는 마이너스 4분의 K, 얘는 마이너스 K. 얘네들의 차이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36분의 9K니까 얘네들의 차는 36분의 8K네. 그지? 결국 A에서의 에너지 그 차는 36분의 8K다 라고 해석하면 얘는 마이너스 4K에서 빼기 마이너스 4K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4K 요 둘만의 간격을 보면 되는 건 얘네들의 간격은 4분의 3K 맞죠? 마이너스 K와 4분의 4K는 이것도 이제 통분해서 계산해 좋게 이제 통분을 하면은 통분을 하고 말 것도 없네. 36분의 27K 어느 게 더 큰 건지는 이제 감이 오죠. 그래서 여기의 에너지가 여기보다 크다라는 말이니까 결국 맞는 말이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디까지 풀려야 되나 이번 시간에.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풀어야 되는데. 빨리 하자. 자,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몇 가지 전자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전위가 있다.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A가 2보다 짧다. 파장이 A가 2보다 짧다. 그렇다면 에너지는 A가 2보다 커야 된다는데 에너지는 A가 2보다 크다. 눈으로 봐도 크죠?
방출되는 에너지는 C가 B의 5배이다. 요것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C 같은 경우에는 2에서 1로,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3에서 2로, 얘는 이제 마이너스 4분의 K와 마이너스 4분의 4K, 1K니까 그냥 4분의 4K로 놓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분의 K와 마이너스 4분의 K, 요 차이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건데, 얘 차이는 4분의 3K, 그 다음에 얘 차이는 마이너스 36분의 4K, 마이너스 36분의 9K 빼주면은 얘네들의 차이는 36분의 5K. 그럼 이것도 이제 통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제가 36분의 27K, 얘는 36분의 5K. 어쨌든 5배는 아니죠. 그 다음에 D는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같다. 자, D 같은 경우에는 지금 N이 이제 1에서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얘를 이제 전자를 완전 멀리 보내버린다는 뜻이니까 결국 얘가 갖고 있는 전자를 떼어낸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니까 당연히 1껍질에 존재를 하겠죠. 1껍질에 있는 존재를 무한대로 보내버린다. 즉 전자를 떼어낸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건 이제 전자를 떼어내는 이온의 에너지라고 이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의 에너지는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지죠.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분의 K, 마이너스 9분의 K 해가 쭝쭝쭝쭝 돼가지고 0이 되는 거니까 K는 어쨌든 양수거든요. 1, 3, 1, 2라고 하는 이제 상수인데 어쨌든 마이너스 K에서 쭝쭝쭝쭝 가가지고 0으로 가니까 결국 음의 값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높아진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틀린 거니까 2번. 다음 중 현대의 원자 모형에서 오비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는 항상 에너지 준위가 같다. 그렇죠. 뭐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1S에 이제 전자가 들어간다. 그럼 얘는 언제 뭐 오늘 들어가나 내일 들어가나 뭐 2초 뒤에 들어가나 어쨌든 1S에 들어간다는 말은 얘 에너지는 여기 1S에 이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맞는 말이고, S 오비탈은 구형, P 오비탈은 방향성을 가지며 R형 모양의 방향성을 가지며 PX, PY, PZ에 이제 3개의 오비탈로 갖는다.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은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어떤 공간에 주로 존재하는가, 즉 그 전자의 존재 확률로서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오비탈의 에너지는 1s, 2s, 2p, 3s, 3p, 4s, 3d. 오비탈의 잠시만. 요 이제 내가 설명을 잠깐 잘못했어요. 오비탈의 에너지는 1s, 2s, 2p, 3s, 3p, 4s, 3d 해가지고 3d와 4s에서는 이제 에너지 준위가 이제 바뀐다고 설명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거고, 여기 1번이 이제 틀렸네. 1번 한 오비탈의 전자는, 그러니까 오비탈 하나에 대한 이제 전자가 언제 들어가느냐를 묻는 줄 알았는데, 오비탈에 이제 전자가 하나 들어갔을 때는 얘는 에너지가 얼마큼 갖고 있겠지만 여기에 만약에 전자가 또 들어간다. 이 또 들어가는 거면 이 두 번째 전자에 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 한 오비탈에 내에서 얘가 이제 첫 번째 1번 전자고 2번 전자다 그러면 1번 전자와 2번 전자의 이제 에너지가 다르대요. 1번 전자가 먼저 들어가 있고 2번 전자는 얘랑 짝을 지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2번 전자의 에너지가 좀 더 낮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번으로 해석하면 되고,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들어가는 건 뭐 언제 들어가든 상관이 없는데 이 하나와 더불어서 이제 짝을 지어서 들어가면 에너지가 좀 낮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음만 급해가지고. 자, 그림 가는 수소 원자 ES 오비탈의 모양을 나는 ES 오비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핵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ES 오비탈은 L 껍질에 존재한다. ES 오비탈은 지금 앞에 주양자수가 2니까 주양수 2니까 얘는 2껍질, 즉 KL, L 껍질에 존재한다. 맞는 말이 되겠고, A 지점은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R이다. 자, A 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지금 얘네들의 그 전자 분포로 보면 이 진하게 되어 있는 게 전자들이 이제 분포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 이제 진하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가운데서 한번 전자가 발견될 수 있고, 그 다음 요 부분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A 지점은 요 전자가 이제 발견될 부분을 살짝 넘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A 지점은 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은 첫 번째, 두 번째를 지난 한 요쯤이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남의 핵으로부터 거리가 A 지점보다 먼 지점에서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A점보다 먼 지점에서도 전자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확률이 90%인 지점을 이제 딱 지정한 게 이제 오비탈의 모양이니까 여기 너머에서도 전자는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림 가는 수소 원자에 존재하는 오비탈 A, B 모형을 나는 각 오비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핵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둘 다 지금 방향성이 없으니까 얘네 둘 다 지금 S오비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S오비탈인데 얘는 지금 A가 마디가 하나도 없으니까 얘는 1S오비탈, 얘는 마디가 이 전자가 존재하기 어려운 공간,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인 이 마디가 하나 있으니까 얘는 2S오비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A의 주요 양자 수는 B보다 크다. 틀렸죠. A가 더 낫죠. 그 다음에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A가 B보다 크다. 이 보면은 이제 원자 핵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1S는 1껍질이 이렇게 있고 2S는 당연히 2껍질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 사이의 인력은 이제 1S가 원자 1S가 2S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제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A가 더 큰 게 맞고, 오비탈의 에너지 주위는 A가 B보다 작죠. 이제 2S가 에너지 주위가 더 높다라고 봐야 되니까 2S는 봐야 되니까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2번. 자, 그림은 다전자 원자의 L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다전자 원자면은 이제 S와 P 사이에 그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있죠. 다전자 원자에서는 ES가 EP보다 작다. 즉 EP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이거 틀린 말이 되겠고, 나에서 전자는 오비탈의 경계면을 따라 이제 그 무한대 모양으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요 사이에 이제 전자가 요 어딘가에 분포를 한다, 요거를 나타내는 존재 확률 함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고, 전자가 라에서 가로 전이할 때 빛이 방출된다. 이건 일단 냅두고, 자, 다 같은 경우에는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위 관계없이 전자 확률이 같지 않죠.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거리, 여기에 있을 때는 전자 확률의 존재가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 똑같은 거리를 이제 쭉 해서 Z축으로 올려보면은 여기 놓으면 전자 확률 존재 자체가 10% 미만이죠. 그러니까 90%보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얘 틀렸고, 각 오비탈에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전자 수는 다 똑같죠. 각 오비탈에 전자는 무조건 2개씩 들어가니까 얘도 틀렸고, 결국 얘가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라가 에너지 준위가 더 높고 가가 에너지 준위가 더 낮으니까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오면은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는 빛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요. 실제로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좀 다뤄지지 원래 않는 내용인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뭐 3껍질에서 2껍질, 뭐 2껍질에서 1껍질 이렇게 전이할 때만 에너지를, 빛과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설명하고, 뭐 여기서도 이제 빛과 에너지를 방출은 하지만 딱히 다루진 않는 내용인데 나왔네. 자, 표는 바닥 상태인 헬륨 원자의 전자 A와 B의 방위 양자수와 스핀 자기 양자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방위 양자수라고 하는 건 이제 부양자수, 즉 얘네들의 모양에 따라 달린 거죠. 헬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S에 전자가 들어간 거, 2개 들어가니까 위에 있는 거 이제 A라고 놓고 밑에 있는 걸 B라고 놓으면은 얘네 둘 다 어쨌든 이 주양자수는 1껍질에 있으니까 1, 부양자수 L은 둘 다 S오비탈이니까 0, 방향성 마찬가지로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스핀 자기양자수는 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B는 이제 반대, 스핀이 반대니까 플러스 2분의 1로 해주면 되니까 결국 얘네들의 방위 양자수는 0이고 이 B전자의 스핀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 해서 기하 플러스 D에는 2분의 1이 되겠다. 그림은 A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을 나타낸 것이다. A껍질은 이렇게 존재하는데 수소 원자에서는 얘네들의 그 에너지 준위만 같으면은, 즉 얘네들 전부 다 에너지 준위가 주양자수가 2인 그 오비탈이기 때문에 A는 B는 C는 D다. 수소 원자에서는. 그렇지만 다전자 원자에서는 이제 S와 P 오비탈의 그 에너지 차가 생기죠. 전자 간의 반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그린 가에서 많은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돌턴, 나는 톰슨, 다는 러더퍼드, 라는 보어, 얘는 현대적. 가에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에서 전자는 원자 전체에 고르게 뿅뿅뿅뿅뿅 박혀 있었고, 다에서는 중성자보다는 원자 핵이 최초로 발견되었죠. 그다음에 라에서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전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마에서는 이제 다전자 원자, 금속도 이제 수소 원자 빼곤 다 전부 다 다전자 원자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여기 이제 전자 배치하는 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촬영을 하고, 요거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 난이도 상짜리 문제를 이 부분은 이제 내가 문제를 내는데, 난이도 상짜리 정도,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다 풀 수 있는데, 굳이 이건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풀어주진 않을게요. 그리고 요것보다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야. 이 난이도 상 정도? 아니야, 요 정도 아니야. 확실히 이 정도 아니야. 요 정도 아니야. 내가 시험 문제 이 부분을 내가 낼 건데, 이거보다는 쉬워요. 난이도 상보다는 쉬워. 진짜. 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 정도 됐. 그러니까 확실히 말하는 거는 여기 뭐야? 지금 보어 모형까지는 여기까지는 난이도 상 정도는 아니야. 난이도 중짜리만 봐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요 뒤에도 뭐 오비탈 전자 배치 관련된 문제도 최대한 쉽게 내려고 할게요. 근데 만약에 문제 형식 같은 거, 이런 형식 같은 거는 이제 따올 수 있는데, 뭐 난이도 상 나눠줬다고 내가 지금 문제 해설 안 한다고 이렇게 안 풀어봐도 된다는 건 아니거든. 한번 이제 풀어보고 질문할 시간에는 이제 질문을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풀이 영상에서는 이 부분 난이도 상짜리는 이제 찍진 않겠다. 일단 두 번째 시간도 여기까지만 할게요.